2015년 3월 10일 오후 3시쯤 대만 가오슝 구상구의 한 소방서에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처 차이산에 불이 났다고. 그곳으로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재빨리 화재를 진압, 상황을 살피기 위해 불이 난 곳으로 내려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을 살펴보는데 뭐야?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여기서 불이 났길래 현장에 낯선 남자 한 명이 구조대원이 그 남자 뒤쪽을 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당신 뒤에 그거 뭐야? 무슨 나뭇잎 더미 같은데. 당신 일로 나와봐. 그러면서 구조대원이 이 남자 뒤쪽으로 다가가는데 이때 이 의문의 남자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예상하시다시피 그 나뭇잎 더미 안에 사람 다리가 떡하니 사람. 당시 시신 여성으로 상체가 이미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이걸 발견한 것 같자 이 남자는요 다급하게 아 그거 플라스틱 인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시작해요. 구급대원이 바보입니까? 플라스틱이랑 사람 타는 거 구분도 못하게? 딱 봐도 사람인데. 곧바로 현장에 경찰과 과학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시신 조사가 들어가고 곧이어 현장 근처에서 서성대고 있었던 이 젊은 남자도 어딜 가? 바로 조사를 시작하죠. 현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이 남자는 황종유라는 남자. 구급대원과 경찰 촉이 있잖아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불 당신이 지른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제가 지른 거 아니에요. 저 여기 여행하러 왔어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싸워가지고 기분 전환할 겸 왔는데 때마침 여기 불이 났더라고요. 이 말에 경찰에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여행하러 왔다고요? 여기는 산책로 하나 없는 곳인데 아무도 없는 여기에 여행을 혼자? 딱 이상하죠? 의심스러움에 경찰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그 순간 진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이때 이 황종유의 주머니에서 라이터가 툭 떨어집니다. 지금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오고 난리 난 데다 사람 시신까지 발견되고 거기다 이제 자기까지 얻어 걸린 건데 자기가 불 안 질렀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라이터가 툭. 라이터가 떨어지자마자 경찰 하면 모두가 순간 정적이었대요. 라이터가 떨어진 걸 보자마자 경찰이 시침이 뚝 떼고 물어봤습니다. 대학생인 것 같은데 담배 피나 봐요? 그랬더니 황종유 아니요 담배 안 피는데요. 아니 그럼 라이터가 왜 나와? 라이터를 왜 가지고 다녀? 참 이놈도 멍청하죠. 이 황종유는 라이터를 그럼 왜 가지고 있냐 라는 경찰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가 불 낸 거 맞구나. 경찰은 다시 물었어요. 뒤에 나뭇잎 더미에 숨겨져 있던 여자,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 네. 이 사건은요, 화재 신고가 들어와서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거기서 시신 플러스 범인까지 바로 현장에서 잡아버린 사건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경찰은 얼마 안 가 살인의 증거까지 다 찾아냅니다. 이 황종유의 핸드폰을 조사하다 보니 핸드폰 속에 이놈과 다정하게 찍힌 여자 얼굴이 산속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과 똑같이 생겼네. 사망한 채 발견된 여자, 이놈 여자친구였나 본데? 아니, 이 황종유가 산에 불을 질렀어요. 보나마나 시신 유기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멍청한 놈의 이 짓으로 시신이 탄 걸 넘어서서 산 전체가 다 탈 뻔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황종유의 오토바이를 수색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가방 하나가 나왔어요. 그 가방 안을 딱 보니까 립스틱에 파우더에 온통 여자 물품들 뿐이네. 아무래도 피해자의 물품이겠죠. 오토바이에서 기름이 들어있던 조그만한 플라스틱 통도 발견됐습니다. 확인 결과 사망한 피해자는 샤오주라는 여성. 경찰은 100% 확신했어요. 이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죽였구나.
그렇다면 우선 사건 경위에 자백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살 그를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왜 죽였어? 네가 죽인 거 맞지? 얘기해봐, 괜찮아. 이렇게 살살 꼬드기니. 사실은 제가 목 졸라 죽였어요. 자, 자백했어요. 그렇다면 이 황종류는 왜 자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죽인 걸까?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황종류는 25살로 타이난에 있는 가남 양리대학 바이오테크 학과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사망한 샤오주는 자기보다 6살 어린 여학생이었어요. 25살 마이너스 6살이면 몇 살입니까? 19살. 이 황종류는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해 샤오주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샤오주의 주변 친구들을 탐문수사하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새끼 그거 샤오주 남자친구 아니에요. 샤오주 남자친구 따로 있어요. 그럼 이 황종류 이 남자는 뭐야? 실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사건 전날인 3월 9일 오후 12시 38분경 황종류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착하게 페트병 하나를 꺼내요. 여기 이 통에 기름 좀 채워주세요. 그 후에 돈을 지불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0일 오전부터 그는 굉장히 바빠 보였어요. 그녀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고 오토바이 페달에 올려놔요. 집마냥. 그 상태로 대범하게 1시간 반을 걸려 사건 현장 지역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신 태울 곳을 찾다가 맨 처음 언급했던 해당 산으로 이동. 여기가 좋겠다. 산 한쪽에 시신을 놓고 바로 이 시신에 불을 붙인 게 아닌 시신 주변 잡초들 쪽에 먼저 불을 붙였어요. 불이 어차피 번질 거니까 시신이 자연스럽게 타게끔 테스트도 할 겸 이제 시신 눕혀놓고 그 주변 잡초에 불을 붙였는데 웬걸 그 연기를 보고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신고 그렇게 걸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버젓이 본 남자친구까지 있는 여자가 왜 뜬금없이 이놈 집에서 나왔을까? 자기 말로는 사실 이 샤오주와 사귀는 건 아니었어도 친하게는 지냈었는데 사건 그날인 3월 9일 7시 반쯤에 갑자기 샤오주가 자기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짜증나 오빠. 나 남자친구랑 싸웠어. 기분 꿀꿀해서 그냥 왔어. 같이 놀자, 응? 당시 샤오주가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여러 문제로 이날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평소 친하게 지냈던 오빠 황종류의 집을 찾아왔고 그렇게 둘이 집에서 놀았다는 겁니다. 사실 샤오주는 그저 친한 오빠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 황종류는 아니었어요. 친한 동생이 아닌 그 이상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같이 있으면서 더 좋아진 거예요. 거기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샤오주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 살인자의 말은 이래요. 샤오주가 자기한테 나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장거리 연애도 힘들고 싸우는 것도 지쳤어. 이 얘기를 듣고 자기도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회다 싶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힘든 연애 그만하고 오빠한테 올래? 오빠가 잘해줄게. 오빠랑 사귀는 거 어때? 그러면서 분위기 잡으면서 키스를 딱 하려고 했더니 싫다면서 무슨 날 벌레 보듯이 막 밀어내네. 뭐야? 자기도 나 좋아하는 척 다 해놓고 막상 사귀자고 하니까 스킨십 하려고 하니까 싫다고 하고 너도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 찾아오고 나한테 이런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어장관리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우습나? 그러니까 이 순간 이것이 날 가지고 노나?
라는 생각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놈이 키 180에 몸무게가 150이었어요. 딱 봐도 거대하잖아요. 이 큰 몸으로 키 150에 몸무게 40 정도였던 샤오주를 덮치려고 한 겁니다. 열받으니까 강제로 눕혀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 샤오주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발버둥을 쳤겠죠. 그 과정에서 흥분을 이기지 못해 목을 졸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곤 이 사망한 그녀의 시신을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 후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주유소 가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다음날 비닐봉지에 시신 싸가지고 오토바이 페달에 올려놓고 1시간 반 걸려 이동하고 산에 불 태우려고 하다가 걸린 겁니다. 당시 피해자 샤오주는 같은 대학교 유아보육학과 1학년으로 이제 입학한 여자였다고 해요. 선생님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친구들도 많은, 너무너무 성격 좋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큰 여자였다고.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황종유 왈, 사건의 그날 9일 남자친구와 싸웠다며 자기 집을 찾아왔다. 하지만 정작 이 남자친구 말은 달랐습니다. 애정 전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티격태격은 뭐 가끔씩 했지만 헤어질 생각을 할 정도로 심하게 사이가 안 좋고 하진 않았었다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 살인자의 말뿐인 건데 이놈의 말을 또 얼마나 믿어야 할까. 사람까지 죽인 놈이 얼마나 양심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 이 샤오주의 친구들 또한 샤오주와 황종유 크게 멋있는 사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본 남자친구와 2개월 정도 사귄 상태였고 페이스북에 커플 사진을 자주 올리면서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어떤 이유로 그녀가 황종유의 집에 간 건 맞아요. 가서 얘기하다가 이놈이 강제로 다짜고짜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거죠. 당연히 저항했고 이에 죽인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이놈이 염산과 질산을 구입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도 인정했어요. 시신을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녹여버릴까 하고 샀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 방법은 포기했다고. 성폭행하려 했고 결론은 시신을 성폭행했고 그 시신을 불태우려고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여자친구라고 거짓말까지 했죠. 검찰은 끝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끝까지 거짓말로 자기 변명하기 바쁘다며 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황종유, 종신형이 떨어졌어요. 이 황종유에 대한 주위 사람들 평은 너무 착하고 너무 소심하고 조용한 남자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조용한 뒤에 이런 끔찍한 얼굴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겠죠. 이 사건은 시신 유기하려고 딱 불을 질렀는데 거기서 어설퍼서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다 잡아버린 사건이에요. 참, 라이터가 툭 떨어져서 담배 피냐 물으니까 안 핀다고. 정말 멍청해서 다행입니다. 살아있을 때 성폭행하려 했는데 실패하자 죽이고 시신을 성폭행한. 최악이에요 정말. 대만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